되게 부정적이고 항상 불평불만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왜 있다고 할까? 우리 부모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 저는 고등학교를 직업군인 되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첫 월급이 130만 원인가 연봉 1800인가 다 실패했고 폐업했고 제대를 할 때 제가 빚이 마이너스 2500만 원 정도. 교대역 근처에 반지하를 얻었거든요. 사람들의 발이 지나가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제가. 와 대박이네. 여기는 이제 저희 사무실. 월세 아니고 자가하루? 네, 이번에 좀 성수동에 이렇게 하려면 진짜 빌리언에 되셨네. 감사합니다. 너무 네. 축하드립니다. 월소득 최고 한 4천 정도 찍었던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 한 25억 정도 네, 했고 제 채널이랑 연봉 합치니까 빌리언이요? 뭐야? 부자야 뭐야? 민창님 안녕하세요. 아 지금 무슨 일이세요? 아니 아침 네. 8시인데 뭐 하세요? 여기서? 출근해야죠. 이제 일해야죠. 네. 아 사무실 여기 근처예요? 여기잖아요, 사무실. 아 여기에요? 여기. 네. 아니 저는 오다가 빌리언이요? 뭐야 부자야 뭐야? 억만장자야? 아 민창님 사무실이에요? 맞아요. 네. 아니 되게 새 건물 같은데요? 아 이번에 네. 리모델링 좀 크게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월세 아니고 자가하루? 네 이번에 좀. 아 건물주 되신 거예요 그러면? 건물 빌려가지고 아 우리에서 좀 했습니다. 완전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와 멋있다. 아니 성수동에 이렇게 하려면 사실 진짜 빌리언에 되셨네. 진짜 많이 멀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거 보시는 분들이 네. 건물주도 되고 싶고 부자도 되고 싶고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좀 민창님도 지금 변화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많죠. 오늘 도대체 어떻게 또 이렇게 멋진 건물을 소유하게 됐는지랑 당연히 또 하시는 일도 잘 되니까 또 그러실 텐데 네. 노하우도 좀 팍팍 알려주세요.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근데 그러면 사무실 구경 좀 해주실래요? 한번 가시죠. 빌리언에어가 억만장자 뭐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네. 이야. 비밀번호기 때문에. 근데 민청님은 예전에 성수 사는 권민창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아이덴티티를 맞아요. 성수와 굉장히 연결을 많이 지었는데 네. 결국엔 이렇게 건물까지 매입하게 되네요. 간절히 바람이 이루어진다고. 와 진짜 제가 대박이다. 성수동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매물이 또 좋은 게 나와가지고 감사하게 됐습니다. 한번 들어가실까요? 네네. 와 대박이네. 아니 아침 8시인데 출근을 좀 일찍 하세요 보통? 저는 보통 8시쯤 해요. 와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는 이제 저희 사무실이죠. 사무실? 여기가 이제 직원분들 쓰시는 공간. 직원들 공간? 이 안에 이제 직원분들의 네, 공간이 네 있는 맞습니다. 거구나. 네. 직원분들 공간이고. 근데 사무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구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진짜 공간이 주는 힘이 있잖아요. 네. 회색 벽지 약간 이런 느낌의 네. 사무실보다는 사무실인 듯 사무실이지 않은 듯. 야근을 해도 즐거운. 그래서 야근을 좀 권장합니다. 카페 이런 느낌이 나네요. 아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주변에서 또 오시면서 사람들이 다 이제 뭐 여기 카페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여기가 제 CEO룸. 네, 여기 제 방입니다. 원래 제가 사실 이런 와. 대표실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네. 왜냐면 너무 좀 권위적인 느낌이라서. 근데 하는 분들이 다 엄청 추천하더라고요. 진짜 마음에 듭니다. 엄청 업무 효율도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래도 민창님 좀 알고 지낸 지 됐는데 네. 이런 모습에서 보는 거 더 멋있네요.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네. 축하드립니다. 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올라가시죠. 네. 아 위에도 또 있구나. 네. 여기 들어가기 전에 한번 위에 한번 갔다 오시죠. 네, 좋아요. 네. 근데 옆에도 투명하게 이렇게 멋지게 해놨네. 맞습니다. 네. 튀어 보이네요. 네. 아 뭔가 이런 게 또 성수틱한데요? 네. 성수 성수감. 느낌 나는데 진짜? 성수 감성. 약간 성감. 어깨는 왜 이렇게 넓어요? 어때요? 네. 오늘 촬영한다고 뽕 차고 왔습니다. 아 옥상에 이런 공간이 있구나. 네. 좀 날씨 좋아지면은 저희가 사놓은 게 있어요. 파라솔이나 이제 바베큐 뭐 의자식 이런 식탁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4월 달부터는 그래도 여기서 직원들하고 같이 뭐 맛있는 거 먹고 저녁에 뭐 파티하고 좋은 사람들 초대해서 뭐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요. 실제적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네트워킹 파티도 1, 2, 3층 딱 주말에 빌려가지고 빌리는 게 아니지 뭐 저희 건물이니까 그런 것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해외 막 저택 같은 데 보면 네.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해가지고 테라스나 이런 거 만들더라고요. 네. 되게 여유롭고 좋은데요? 그쵸. 심플 이스 더 베스트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마음이 되게 트인 느낌을 받아서 좋아요. 네, 저도 저녁에 그래서 일하다가 좀 답답하면은 여기 올라와서 딱 보면은 아 그래도 우리 많이 성장했구나 이 느낌을 많이 느껴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직원분들도 답답할 때 이렇게 잠깐 올라오고 그러면 마음이 탁 트이고 그러겠어요. 맞아요. 네, 너무 자주 올라오면 안 되죠. 그래도 그래 운동도 요즘 매일 다니시죠? 매일 하죠 운동. 운동은 언제 가요? 제가 점심시간에 항상 갑니다. 점심시간에? 11시 반부터 1시까지 다 아 그럼 헬스를 하시는 거예요? 헬스하죠. 그 매일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밥 드시잖아요 매일. 그런 느낌. 똑같은 거죠.
빌리네요. 아, 정체성이 계속 저도 부자가 될 것 같아요. 네, 부자 되셨잖아요 이미. 예. 아, 아, 여기서 미팅하는 공간.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휴게실, 휴게 공간 같은 느낌이고요. 여기가 이제 미팅룸입니다. 이렇게 미팅할 때 저희는 기획을 아예 다 해서 보여드려요. 이제 기획한 거 딱 하고 공간이 주는 힘, 공간. 이제 바로 계약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요 책 나와가지고 이상욱 대표님 책 나와서 상욱 원장님, 예. 저는 왜 이렇게 낯이 익을까요? 똑똑똑 안녕하세요 원장님. 그러면 이쯤 되면은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지. 지금 출판사 하고 있습니다. 출판사 대표님. 네네 맞습니다. 네. 출판사 대표 하면은 네. 뭐 제가 너무 고리타분한 걸 수도 있는데 아, 그쵸. 예전 직업일 것 같고 네. 뭔가 이렇게 힙하고 네. 성수동 매칭이 좀 안 됐거든요 저는. 네네. 사실 미팅할 때 저자분도 되게 놀래요. 제가 뭐 카톡 프로필 사진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네. 미팅을 할 때 본인들이 생각하는 스테레오타입이 나을 것 같다고. 아, 안경 끼고 착한 남자 스타일에 연륜 좀 있고 50대를 생각하는데 제가 나가면 깜짝 놀라시죠. 그런 게 오히려 반전이 좋은 것 같고 출판업이 사람들이 좀 어렵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여기에 좀 많이 희망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원래 제가 예전부터 책을 좋아했었고 글 쓰는 걸 좋아했었고 실제 제가 8권의 책을 낸 작가기도 하다 보니까 이 일 자체가 되게 즐겁고 행복하고 책이 한 권 한 권 나올 때마다 제 자식 같고 결혼 안 했지만 만약 내가 애를 낳는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걸 좀 간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원래 부자였나?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집안이 유복하거나 금수저거나. 제가 사실 뭐 흑수저, 막 음수저, 금수저 그런 걸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걸. 왜냐면은 흑수저라고 하면 저희 부모님에 대한 또 결례나 신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확실히 좀 잘 사는 편은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고등학교를 직업군인 되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를 꽤 잘했는데 내 부모님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나 지원을 좀 못 해주겠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시험을 쳐가지고 직업군인 되는 학교로 갔습니다. 직업군이 되는 고등학교가 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중학교 이후로는 부모님의 지원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때는 사실 어린 마음에 원망스럽잖아요. 나도 대학교 가가지고 머리도 기르고 예쁘게 막 CC도 하고 싶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감사한 게 제가 그때 경제적하고 정서적 독립을 할 수 있었다. 되게 빠른 나이에. 왜냐면은 저는 학교 때 기숙사 살았었고 학교에서도 용돈이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버짓 안에서 아껴 쓰고 모으다 보니까 그때부터 부모님한테 내가 손 벌릴 수 없겠구나라는 걸 너무 빨리 알아버린 거죠. 어린 나이에. 네. 성공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어느 정도? 지금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저희 때가 제가 첫 월급이 130만 원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실수령액으로. 연봉 1,800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군인 생활 어느 정도 했었어요? 10년 했습니다. 아, 10년 했어요? 30살에 제대했으니까. 아니 그러면 더더욱 지금 저는 약간 인지 부조화가 오는 게 애초에 그러면 군인의 정체성이 굉장히 강하게 잡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완전 지금 모습은 다른 모습이네요? 지금의 제가 이렇게 될 거라 예상조차 못했죠. 감히 상상조차 못했죠. 근데 확실한 거는 부유한 집에서 혹은 또 부자의 환경에서 자라서 이런 결과물들을 얻은 게 아니네요. 저는 그건 좀 자신 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정말 많지만 저도 그 과정에서 노력을 좀 했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또 어떻게 사시는지를 아니까 군인 시절에는 네. 좀 더 제한된 룰과 네. 규칙 안에서 네. 굉장히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맞습니다. 그런 삶을 사셨을 것 같아요. 그쵸. 그때는 출퇴근 시간이 어쨌든 그때도 정해져 있었고 일반 회사들은 출근을 안 하면 지각이지만 군대는 출근을 하면 탈영이거든요. 정해진 규칙이나 룰이 엄청나게 좀 빡센 곳이기 때문에 근데 그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그 군대 때 그런 시절이 정말 제가 사업하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됐다고 자부합니다. 왜냐면은 사회 나와보니까 저는 기본만 했는데도 사람들이 되게 성실하다고 하고 약속 시간에 뭐 30분 일찍 가는 거, 출근 30분 일찍, 1시간 일찍 하는 거 기본인데 저한테는 늦게 퇴근하는 거 기본인데 그런 것들 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저를 좋아해주고 그리고 뭐 군인 정신 있잖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얘기하라. 저희 뭐 새로 산도 만들잖아요. 저는 군대 있을 때 용접을 했었는데 대대장님이나 전대장님이 이거 하라고 만들라고 하면 만들어야 됐거든요. 어항 갖고 와서 어항을 갈아서 예쁘게 해달라, 뭐 골프채를 갈아서 예쁘게 해달라. 처음에는 뭐야 이랬는데 그게 나중에는 그냥 불합리한 짓이라고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하면 해, 되네? 그러다 보니까 만드는 것도 나중에 처음에 그냥 족구대 하다가 나중에는 뭐 다리를 만들고 나중에는 뭐 발사대를 만들고 다 돼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사업을 하면서도 아 이게 진짜 불가능은 없구나. 물론 불가능한 거 있겠죠. 물리적으로나 뭐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주의로 좀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군인과 사업가의 정체성이 너무 다른 것 같아가지고 네. 좀 신기해요 라고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네. 오히려 군인 시절에 겪었던 그 정체성들이 사업할 때 도움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거네요. 저는 정말 많이 도움됐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일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군인 시절을 겪었던 사람이라면은 사실 남들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불합리한 거, 이거 내가 해야 돼? 근데 그런 거 따질 그게 없거든요, 군대는. 시키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나 합리나 효율성이나 비효율성을 따지기 전에 일단 나한테 닥치고 주어진 일들을 다 해야 돼요. 하다 보니까 사회 나와서도 그게 되게 도움 많이 되는 거죠. 일단 해결해. 네. 되게 해. 약간 옛날 정주영 회장님의 방식. 자네 해봤어? 좋아하긴 합니다. 그분 되게 존경하고. 군인 때 벌던 소득과 지금 뭐 매출, 소득 이런 거를 비교하면 엄청 차이 나죠? 많이 차이 납니다. 군대 시절에 제가 제대할 때 받았던 연봉이 4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대할 때? 네, 10년 정도 했는데 4천 정도였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제대하고 출판사 광고 대행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월 소득 그래도 그때 최고 한 4천 정도 찍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좀 전환을 하면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 한 25억 정도 네, 했고, 진짜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그 개인 소득을 높이는 자체가 저한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수준은 좀 넘어간 것 같아요. 물론 뭐 개인과 법인이 좀 다르긴 하지만 네네. 수치만 봤을 때는 연봉 4천에서 네. 연 매출 네. 25억. 맞아요. 근데 당연히 25억을 다 순이익은 아니고요. 네, 오해하시면 안 되고. 썸네일에 이거 쓰지 마세요. 25억 버는 남자가 이렇게 하죠. 이제 볼륨으로 치면은 그 정도는 많이 뛴 것 같긴 합니다. 투자도 했었고, 저는 뭐 건강기능식품도 팔아봤었고, 그 여름에 쓰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자 같은 거. 그러니까 자파를 다 파는 어떻게 보부상 같은 느낌? 거상은 아니고 소상?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던 사업들이 다 하나도 잘 되지 않았어요. 다 실패했고 폐업했고, 그 사업의 전망이, 미래 전망이 안 좋았나? 그건 전혀 아닙니다. 대신 제 역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딱 하나에 집중해야 결과를 내는 사람인 것 같아서 지금은 여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해요. 네. 꼭 군인뿐만 아니고 네. 우리가 어떤 하나의 정체성으로 한 10년 정도 일을 하면 네. 그 일에 굉장히 내가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변화를 하기 굉장히 어렵다 생각하는데 그렇죠. 민찬님 도대체 어떤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변화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도 군대 시절 초반을 생각해보면은 되게 부정적이고 항상 불평불만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왜 이따 올까? 우리 부모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 인생이 진짜 도움 안 되는 생각들을 하면서 현실 회피, 세상 탓, 남 탓, 부모 탓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당시 25, 12월 달에 제가 운동 좋아하다 보니까 농구를 하다가 발목 인대가 좀 파열이 돼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친구가 그때 당시에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너 할 거 없지 않냐, 심심하지 않냐, 책이나 읽어봐라. 그래서 그때 처음 책을 접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책 별로 안 읽는 그 전에 책 안 읽었죠. 고등학교 때 퇴마록? 이런 이제 소설 같은 거 읽었던 것 같고, 그 책이 이제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저는 인생의 서행차선, 추월차선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저는 직업군인을 하면서 55세에 이제 제대를 해가지고 연금 받으면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20대 때도 30대 때도 나이에 관계없이 자신의 사업을 한다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삶이 있구나라는 걸 처음 깨닫게 된 거죠. 왜냐면은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군인이었으니까요. 그런 삶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책을 읽어야겠다, 그때 느끼면서 인생에 대한 질문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제가 지금도 항상 얘기하거든요. 직원분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잘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저한테도 스스로 매일매일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 질문을 하면서 인생이 좀 놀랍게 변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25까지는 아무것도 안 했었어요. 제 동기들은 석사를 간 친구도 있었고, 토익 공부를 해가지고 막 980, 990을 맞는 친구도 있었고, 자격증 공부를 해가지고 자격증 엄청 많이 따는 친구도 있었는데, 저는 항상 세상 탓, 환경 탓, 부모 탓, 남 탓만 하면서 정작 아무것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부터 제가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래서 책을 썼어요. 책을 쓰고 출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모르잖아요. 직업군인이 출판할 수 있어? 근데 주변에 물어보면 다 안 된대요. 근데 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으로 공군 규정 다 읽어보고 출판은 되네? 그래서 정운실, 법무실 다 찾아갔습니다. 권중사인데 출판하고 싶은데 이거 됩니까? 물어보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된 거잖아요. 그럼 권중사 시절에 책을 내신 거예요? 그쵸. 권중사의 독서혁명이라는 책을 냈죠. 우와, 진짜 혁명이네. 네, 그때 혁명이었죠. 그때 알게 됐어요. 이게 내가 방법을 안 찾아서 안 된다고 믿고 싶었구나.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건 없는데 내가 안 된다고 믿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안 된다고 하면은 진짜 안 돼요? 라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저 스스로한테도 물어봐요. 이거 안 돼? 진짜 안 돼? 물어보고, GPT한테도 물어보고,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생이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책을 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저는 책을 내고 있잖아요. 제가
미친 듯한 성공할 줄 알았어요. 아, 당시에? 네, 왜냐면 책을 내면은 그때 당시에 막 성공하고 막 내 인생은 달라질 거야 생각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군대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왜 업무를 집중을 하지 않고 저런 걸 하냐, 사이드를 하냐 라면서 막 그런 좀 소문도 돌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제 본업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긴 합니다. 본업도 하고 이것도 하면서 좀 열심히 좀 꾸려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책을 한 권 냈다고 성공하진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 하나도 변한 건 없었어요. 외적으로는 보여지는 건 하나도 변화가 없었는데, 생각해보면 이미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내가 무언가 인생에 다른 파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때 책을 한 권 내면서 사실 어떤 파동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파동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바꿀 수 있구나. 그걸 처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아마 각자 인생에서 네. 그 시점에 오신 분들도 제법 많으실 것 같아요. 많을 거예요. 네. 내가 뭔가 엄청나게 뭐 변화를 했는데 내 삶이 하나도 안 달라졌네. 근데 민창님 그 다음까지 갔잖아요. 네네. 어떻게 또 그 다음에 변화가 된 거예요? 책을 한 권 써보니까 다음 책을 쓰는 건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당장은 제가 당장 제대를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라기에는 너무 경험도 일천하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또 썼죠. 그 다음 책이 군대는 스펙이다? 라는 책이었고, 그 다음 책이 좋은 질문은 해답과 같은 힘을 지닌다. 3권을 쓰면서 대학원도 다니게 됐고, 나름대로 보여지는 그런 열심히 사는 삶을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이미 진짜 바뀌기 시작한 거네요. 이미 바뀌기 시작한 거죠. 당장은 내가 돈을 벌지 못했더라도 네. 이미 바뀌기 시작했고, 주말에 서울 가면서 서울에서 독서 모임도 하고, 사업가분들은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사는지 궁금해서 그 사람들 책을 읽고 그 사람들의 북토크를 찾아가가지고 질문도 해보고 사진도 찍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그런 과정들이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장 나한테 엄청난 변화를 주진 않았겠지만 그 과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군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좀 한계가 확실히 생기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군 조직의 특성상 저는 군대라는 조직에 정말 감사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곳이고 제 인생의 태도를 만들어준 곳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군대는 어떻게 보면 유지보수에 가깝습니다. 발전, 혁신 이런 것보다는 그게 가깝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날 퇴근하기 전에 대장님 교육을 할 때나 반장님 교육할 때도 사고 치지 말고 음주운전 하지 말고 이런 얘기들을 대부분 했어요. 근데 어떤 얘기들을 나누는지에 따라서 조직의 어떤 정체성 같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유지보수 안정의 조직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유지보수 안정과는 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정체성이 바뀌어가고 있다 보니까 저를 응원해 주셨던 분들도 제가 어쨌든 계속 책을 내다 보면 보고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번거로우시잖아요. 사실 지금도 죄송하긴 해요. 그런 부분들이 어디 외부 강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군중사 좀 안 하면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니까 저도 그때 당시 좀 한계를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30에 내가 좀 큰 결단을 해야겠다. 왜냐면은 30이 지나면은 영영 제대로 못할 것 같더라고요. 나이도 많아지고, 그리고 군대는 20년 하면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년이 지나고 11년이 되고 12년이 되면 8년만 더 버티지, 약간 이런 느낌을 갈 것 같아서 30에 딱 제대를 결심했어요. 그리고 제대를 할 때 제가 제대를 참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포인트가 있는데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군중사 10년만 더 버티지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때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왜 버틴다라고 표현을 할까? 왜냐면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한 권의 책이잖아요. PD님이 소설을 쓰고 싶으면 소설책을 쓰는 거고, 제가 SF를 쓰고 싶으면 SF를 쓰는 거고, 누군가 자기개발 쓰고 싶으면 자기개발 쓰는 건데, 내 10년 뒤, 20년 뒤 모습을 보려면은 내 10년 뒤, 20년 뒤 상사를 보면 됐어요. 정해진 버짓 안에서 어떻게 살고 애들 키우고, 그러니까 그런 삶이 의미 없거나 나는 싫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미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는 자체가 저한테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나랑 달랐다. 네. 내가 추구하는 바와.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책을 써보자 라고 해서 좀 과감히 제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미친 결정 어떻게 한 거야 라고 하셨겠지만 네. 사실은 병원에서 책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퇴사하는 그 시점까지 그 뿌리에선 계속 변화를 한 거고, 네, 탈피가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두렵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엄밀히 말하면 군대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대를 할 때도 저는 이 일밖에 안 해봤으니까 내가 진짜 나가서 잘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확신은 없었어요, 사실. 두려움이 사실 더 클 것 같은데. 그래서 먼저 제대했던 동기들한테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현우야, 나 잘할 수 있을까? 세찬아, 나 잘할 수 있을까? 걔들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도 뭔가 그게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응원, 지지, 그냥 잘할 수 있어. 그런 것도 듣고 힘이 났다가 다시 또 불안해지고. 그래서 그냥 제대를 했습니다. 나왔지만 부자 된 거 아닌 거죠? 거지가 됐죠. 제가 왜냐면은 자기 개발 막 이런 것들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막 고액 강의도 많이 듣고 막 그랬어요. 진짜 마이너스 통장을 내 가지고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배움에 아낌없이 계속 기초하셨군요. 그리고 제가 좀 성격이 약간 통이 커요. 엄청 잘 알지도 못하고 투자를 해요.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채굴기를 산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마이너스 통장 내가지고 막 투자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추진요. 제대를 할 때 제가 빚이 마이너스 2,500만 원 정도? 네, 정도를 제대했던 것 같은데. 와, 이거 현실적인 거 보면 그 미친 사람이라고. 미친 사람이죠. 누군가가 봤을 때 미친 사람이고, 그냥 사실 제대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왜냐면은 이게 군인의 신용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대하면 신용이 없잖아요. 신용 최하인데. 국가에 감사해야겠네. 그렇죠. 또 돈이 없으니까. 근데 또 다양한 경험은 하고 싶어. 욕심이 되게 많았죠. 쥐뿔도 없으면서. 그래서 해외여행 인솔자를 해봐야 되겠다. 해외여행 인솔자? 네네. 그냥 외국은 다니고 싶은데 마이너스 2,500이잖아요. 내가 돈 쓰면서 다닐 수는 없는 거죠. 불안하니까. 그럼 돈을 벌면서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제대를 하고 6개월 동안 영어학원을 다닙니다. 아, 해외여행 해외- 인솔자를 예. 하려고? 그래서 영어만 썼어요. 6개월 동안. 네. 그 학원 비용도 또 880인가? 엄청 비쌌던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납니다.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지는 못하면서 돈을 쓰는 건 그때부터 잘했던 거예요. 좋은 표현으로 하면은 투자는 과감 없이 하시네요.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6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영어 실력이 그때는 좀 많이 자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Hello, I'm fine, thank you 정도 하는데 근데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 제가 제대했던 시기가 코로나 터졌던 시기거든요. 제가 2019년 12월에 영어 회화 학원을 마쳤는데 아시다시피 2020년 1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2년, 3년 동안 해외길이 막히잖아요. 그러면서 제 계획은 다 물거품이 된 거죠. 저는 극단적인 피거든요. 단순히 이거 해야겠다라고 제대를 했는데 그렇게 된 거죠. 와, 그럼 사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사실 그 시점에 민창님을 인터뷰하면 그냥 충동적인 정신 거의 이수준 거의 그 정도죠. 인터뷰가 예. 나왔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그때 나는 그런 선택을 사실 내가 무슨 생각을 했지?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때 저는 되게 치기 어렵고 이런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신불자가 되더라도 하는 건 문제 없지 않나? 약간 이런 진짜 뭐라 해야 될까? 근자감. 진짜 근거 없었어요. 자신감이었나? 자신감도 없었던 것 같은데 스스로를 막 세뇌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운동을 시작했어요. 교대역 근처에 반지하를 얻었거든요. 제가 500에 46인가? 그 반지하에 살면서 돈이 너무 없으니까 라면 먹고 약간 이런 것들 되게 하면서 시간 많잖아요. 돈은 없고. 그러니까 노가다도 하고 일용직도 하고 배달의 민족 쿠팡 알바도 뛰고 했었는데 남는 시간에 누워 있으면은 반지하는 빛이 안 들어오거든요. 창문이 저희 새 창살이었는데 사람들의 발이 지나가요. 이렇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제가 내가 이러려고 제대했나? 근데 그때 형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지금도 너무 고마운 게 제가 이제 힘들어하는 걸 아니까 민창아 너 남는 시간에 같이 운동하자. 새벽 운동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교대역에서 그 강남의 M&E 티니스라고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 저는 헬스는 안 했거든요. 달리기 하고 농구하고 수영하고 이런 유산소 위주로 했는데 헬스를 그 친구랑 시작하면서 제 몸이 변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그래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잖아요. 백수잖아요. 하루에 3번씩 운동 갔거든요. 아마 M&E 티니스에서 엄청 싫어했을 거예요. 쟤 뭐냐 PT도 안 받으면서 맨날 3번씩 와가지고 수건이나 쓰고 헬스장 빌런이었죠. 근데 그러면서 몸이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적어도 그 혼자 괴로워하면서 침잠되어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좀 정신적으로 건강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마이너스 통장도 다행히 은행 가니까 1년 연장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31살 중반쯤에는 아는 출판사 대표가 저는 원래 글을 썼던 사람이니까 군대에서도 글을 썼잖아요. SNS 계정에서도 글을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창님 저랑 같이 한번 일을 해보죠. 마케팅 한번 같이 해보죠. 출판사에서 라고 해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오히려 맞아 나 어쨌든 취직이 돼야지 마이너스 통장도 연장이 될 거고 빚도 어쨌든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초봉이 그때도 2,500? 제가 31살에 2,500 받으면 사실 많이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군인 때 4천 정도 받았는데 그쵸. 거의 절반. 네. 근데 그때 또 변화의 시작이었던 게 전 너무 즐거웠어요. 회사가 2,500을 받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울 게 너무 많네? 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네? 컨텐츠 테스트하고 실험하고 카피 제가 쓴 것들 컨텐츠 만들고 채널을 터트리고 판매량이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서 와, 이런 세상도 있구나. 진짜 미친 듯이 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2,500을 받지만 적어도 회사에 10배 이상 가져다 줘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제가 온 다음 달인가 다다음 달에 그 회사에 약간 최고 매출을 찍게 되고 그러면서 제 연봉이 1,000만 원 넘게 올라가고 대표님이 다른 외주 같은 것들도 같이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때 3개월인가 4개월 만에 제 채널이랑 그 연봉 합치니까 순수익 1,000을 그때 한번 찍어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참 배려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 대표님한테 제가 어쨌든 뭐 이렇게 성장하는 거 보면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이제 저한테 일을 많이 맡기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해보실래요? 저런 것도 해보실래요? 다 즐겁게 했어요. 이게 내가 하는 일이 맞나? 라고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장사의 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직급이 2달 만에 올라가 팀장이 됐거든요. 이 책 팀장님 한번 맡아보실래요?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인터뷰 라인 다 짜보겠습니다. 그때 뭐 GPT나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질문 리스트 다 해가지고 인터뷰 가가지고 인터뷰 다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단순히 생각하면은 난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야, 난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지 이걸 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으면은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인터뷰하러 일찍 가야 되잖아요. 출퇴근 시간 일찍 가야 되고 뭐 그런 거 신경 안 썼어요. 늦게 끝나면은 늦게 끝나가지고 다 정리하고 최대한 이게 빨리 나와서 회사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책이 되게 잘 됐고 원래 처음에 출판사 들어갔을 때는 온라인 마케팅 위주를 많이 단순히 하셨고 그냥 뭐 컨텐츠만 만든다 네. 약간 이런 거였죠. 전혀 다른 업무를 시켰음에도 전혀
전혀 퀘스천을 던지지 않고 네. 해낸다. 왜냐면 회사에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내가 진짜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 내가 진짜 돈값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분명 계약은 2,500으로 했겠지만 네. 민창이는 그 연봉 수준에 갇히지 않고 내가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일하는 분이었고 결국 그 가치에 맞게 도달된 거네요, 자연스럽게. 저는 무조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저희도 어쨌든 뭐 컨텐츠를 많이 만들다 보면은 동기부여 컨텐츠도 만들잖아요. 그럼 댓글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아요. 예를 들면은 나도 사장 월급 주면은 사장만큼 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전제가 굉장히 잘못됐어요. 손흥민이 그 연봉을 받는 거는 결국 증명했기 때문에 토트넘에서 그 연봉을 주는 거거든요. 순서가 잘못됐다. 순서가 정말 잘못된 거죠. 근데 증명을 하지도 않고 나도 대표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거는 정말 짧은 생각이죠. 그게 자기한테도 오히려 불리한 생각인 거죠. 정말 불리해요. 내가 지금 일을 더 하고 있어. 짜증나. 나한테 이 일은 나한테 안 맞는 거야. 내가 왜 일을 해야 돼요? 단언컨대 그런 사람들은 절대 성공 못 한다고 생각해요. 확신해요. 그 시간에 일단 해보세요. 모든 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을 더 한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행위다. 월 1000까지도 찍어보는 쾌거를 달성했고 네. 또 그 다음에 어떤 퀀텀 점프를 또 이루게 돼요? 제가 6개월 정도 일을 하고 퇴사를 합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좀 더 큰 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주도적으로 더 하고 싶고 너무 감사했지만 직장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계가 좀 명확히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딱 이 얘기만 들으면 또 못 찾고 나갔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시작부터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오히려 그게 일관성 있는 선택인 것 같아요. 이미 네. 뿌리는 바뀌기 시작했고 네. 껍질을 계속 탈피하고 맞아요. 진화하고 탈피하고 진화하고 계속 이런 네.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주도적으로 해도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참 감사했던 게 저한테 따로 사무실을 얻어준다고 했어요. 혹시나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그 사람이랑 안 만나게 해주겠다. 일을 따로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까지 배려를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끝인상이거든요. 끝인상. 첫인상보다 저는 중요한 게 끝인상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기억되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표님한테도 정말 감사하다 얘기하고 손편지 쓰고 향수랑 해가지고 전 직원들한테 다 손편지랑 향수 돌렸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제가 다 밥 사드리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때 당시에 되게 큰 회사의 중력분하고 같이 회사를 하나 만들었죠. 그게 마인드셋 출판사. 그게 이제 2022년부터 시작된 출판사입니다. 이 정체성과 생각이 바뀌니까 계속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네요. 네네. 이제 뭐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 멘탈을 바꿔 인생이 바뀌다라는 책들을 메가 히트를 치면서 좀 빠르게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또 매출 엄청 성장하셨던 거죠? 그쵸. 잘했죠. 네. 그래서 이제 한 22, 23, 24년 이렇게 3년간 하고 또 동행을 하면서 저도 참 많이 성장했고 하지만 또 탈피를 해야겠다. 진짜 완전한 나의 회사를 하고 싶다라는 그 욕망을 통해서 이제 빌리언웨어 2025년부터 이렇게 출판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네. 여기로 오기 위한 여정이었었던 거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 점들이 선으로 연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네. 이 시점에 오면서 부는 계속해서 더 커졌어요. 그렇진 않았어요. 아 그렇진 않았어요. 네. 왜 그렇진 않냐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딴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 그릇에 맞지 않는 돈을 벌게 되면은 넘쳐요. 넣으면 흘러내리고 없어져요. 1,000 벌고 2,000 벌고 막 4,000, 5,000 벌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도 막 많이 붙게 되고 투자해라 저거 해라 하니까 저도 성격이 아무래도 막 이것저것 제고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가시죠 이런 느낌이구나. 막 하다 보니까 아 그때 비트코인을 샀었어야 되나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돈을 쓰다 보니까 정작 돈은 별로 없었어요 사실.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매일매일 이렇게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는 게 사업이란 말이죠. 근데 저는 이때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던 거죠. 되게 오판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리스크 관리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그렇게 똥볼을 찼던 경험 또한 되게 필요했구나. 안 그랬으면 난 더 큰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봐 돈대 투자해보고 짤짤이 뭐 1,000, 2,000을 쓰다 보니까 짤짤이는 아니겠지만 어느 순간 내가 아니. 많이 컸네. 어느 순간 내가 갖고 있던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현 시점에 어쨌든 그 민창님의 그릇은 확실히 커졌죠. 지금은 그때보다 확실히 커졌다고 확신해요. 결국에는 진짜 그릇만큼 담기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릇이 커지면 저는 이미 부자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뭐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잖아요. 성공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근육도 마찬가지로 머슬 메모리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 키웠는데 예를 들어서 2, 3개월 안 한다고 쪼그라들어도 몸이 그 감각을 기억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열심히 하면은.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멋진 건물을 소유하게 된 것도 직원들을 두고 온전한 나의 회사를 갖게 된 것도 저는 그런 부자의 그릇이 훨씬 커진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저희가 쯤 회사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최고의 복지. 삼성보다 낫다. 하이닉스 비켜!
아주 세분다 일하고. 네 훈훈하네요. 네. 요즘에 사실 출판사도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서도 민창님이 그 출판을 잘했던 어떤 노하우나 이유는 뭐예요? 기존에 하던 방식을 답습하지 않았다. 그냥 전통적인 출판사는 책을 만드는 걸 더 오래 하고 마케팅적인 부분은 서점에 맡겼다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체 온도미디어 SNS 채널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채널로 이제 홍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다 컨텐츠 마케터입니다. 다 컨텐츠를 만들 줄 알고 채널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식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량을 계속해서 올리는 거죠. 출판하는 책을 네, 더 잘 알릴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이 막혔으면은 그 길에서 어떻게 할지 동동 구르는 게 아니라 길을 뚫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업그레이드가 된 거네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성장하는 민창님 기준에서 되돌아보면 요런 것들이 좀 바뀌면서 내 인생이 달라진 것 같아.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결책은 없을까? 진짜 안 될까? 이거를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길이 보였고요. 단적인 예로 최근에 제가 3월부터 저 일본에 책을 내거든요. 일본에 출판사를 만들어가지고 와. 네.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8월인가 7월에 일본 여행을 한번 갔었는데 일본은 서점을 쇼텐하고 해야라고 하는데요. 거기 가가지고 일본인들이 책을 딱 보는 걸 보면서 문득 머릿속에 왜 내가 일본에 출판사를 할 생각 안 했지? 왜 판권 수출만 하기를 기다렸지? 일본에 출판사 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호텔로 돌아가서 GPT랑 막 싸웁니다. 나 일본에 출판사 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일본 출판사 리스트 알려줘. 50개 알려주더라고요. 메일 보냈습니다. 나는 이렇게 출판사 하고 있고 SNS 마케팅 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대신 내가 일본 출판사를 이제 설립하는 걸 도와달라. 한 두 군데가 왔습니다. 무작정 찾아갔어요. 제가 찾아가가지고 저 하고 싶다 하니까 처음에는 편집자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찾아가니까 편집장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표가 나오더라고요. 계속 찾아갔어요? 네, 계속 찾아왔습니다. 저 진짜 진출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처음에는 인사가 되다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일본이 되게 외국인들이 법인 만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회사 만들기가 까다로워요. 자본금 3천만 엔, 사무실 하나, 상주 직원 1명. 이게 기본 조건이에요. 이래야 승인 요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매출이 안 나더라도 3억 원은 그냥 기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의 성패를 모르는데 그래서 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 미팅을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일본 출판사 계좌를 빌려줄 수가 있대요. 그러면서 그럼 민창사초가 우리 계좌를 쓰고 거기에 대한 수익 배분을 논의를 해보자. 근데 그 조건이 최근에 왔는데 한 달 전에 왔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네, 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저는 인맥도 없어서 일본에 아무런 인맥 일본 하나도 못했어요. 저 히라가나 가타가나 하나도 못 읽었어요. 그리고 자본금 3억 들으면 어때요?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뤄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라는 거는 확률의 영역이 아니고 확신의 영역이구나. 그걸 그때 정말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인 것 같다고 안 하잖아요. 1 더하기 1은 2잖아요. PD님이 남자인 것 같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남자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믿고 달리면은 방법이 생겨요. 저는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그 얘기를 하고 직원들은 제가 이렇게 이뤄왔던 것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뭐 한다고 하면은 대표님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 안 해요.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이미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은 결국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건물주가 될 거라고 사실 작년 초까지만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요. 제가 빌딩 이제 중개법인 대표님을 알게 되면서 그분의 책 작업을 도와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어쨌든 일을 좀 많이 잘하고 빨리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전 출판사랑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전 출판사는 돈도 받고 일도 막 2년 동안 안 하고 하는데 저는 막 한 달 반 만에 책을 양장으로 기깔나게 내드리니까 돈도 안 받고 대표님 이게 돼요? 막 이렇게 하실 정도로 그 책을 나오고 저작 콘서트를 하시고 저한테 딱 감동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표님이 제 꿈을 이뤄주셨으니까 저도 대표님의 꿈을 이뤄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에 제가 2월인가 3월 달에 내가 건물주가 된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작년 5월 달에 차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대표님이 연락 오셔가지고 성수동에 진짜 좋은 물건 하나 나왔는데 대표님 안 사면 제가 사겠다. 브리핑 자료 한번 보고 알려달라. 이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하니까 제가 건물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우리 회사가 매출이 이렇고 지금 당기순이익 이 정도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의 건물이면 괜찮을까? 근데 그때 신기한 게 그 대표님 그 얘기를 하고 제가 3월부터 건물을 계속 봤던 것 같아요. 20억대는 괜찮은 것 같은데 40억대는 너무 커. 성수동 계속 보면서 그 대표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링크 보내면서 대표님 이거 왜 이렇게 싼가요? 왜 이렇게 비싼가요? 대표님이 이제 친절하게 막 얘기해줬죠. 이건 도로가 막혀 있어가지고 싸다. 사무실로는 좋은데 시세 차익은 노릴 수가 없다. 저는 이런 걸 추천한다. 그때부터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돈도 없고 쥐뿔도 없는데 진짜 이제 회사를 만들어간 단계였는데 또 불구하고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 이거 이미 가졌어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그 확신을 기준으로 현실이 펼쳐지는 거네요. 그렇죠. 확신을 기준으로 현실이 펼쳐진다는 말이 제가 되게 동의하는 게 실체가 없으면서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사람을 좋아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좀 경멸에 가까워요, 사실. 그런 사람들.
왜냐면은 자기는 안 하면서 그걸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아 그런 분들이 또 계시니까. 그런 사람들 정말 싫어하는데, 다만 자신이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리스펙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올해 제 목표는 200억이거든요 200억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한 달에 30권의 책이 나와야 돼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 이사도 일을 되게 빨리 잘하고 저도 잘하니까 하루에 6명씩 만나가지고 한 달에 주말 포함해서 한 150명, 160명 정도를 계약을 하고, 너 한 권, 나 한 권, 이틀에 한 권씩 하자. 그럼 30권 낼 수 있잖아. 그럼 디자이너 찾아봐. 그렇게 이제 200억 하려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이제 그 방법을 계속 찾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규모가 이래서 안 돼, 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오케이, 너 15권, 나 15권. 오케이, 뭐 주말 없어? 일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뭐 그냥 어디서 복사 붙여넣기로 찍어내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반대로 그렇게 찍어내면 책이 안 팔리니까 책이 안 팔려요. 계획대로 계획이 아닌 거죠 애초에. 그렇게 찍어내면 책이 팔리잖아요. 최근에도 뉴스 나왔잖아요. 그렇게 찍어내고 정성 들이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안 팔려요. 독자도 알아요. 좋은 네. 책을 낸다. 좋은 책을 내야죠. 네. 그 방법을 또 찾아낸다는 거. 방법을 찾아야죠. 그러려면은 10배의 법칙을 넘으면 100배의 법칙이 필요합니다. 일반 출판사의 편집자는 보통 1년에 책을 한 6권 정도, 5권 정도 편집을 해요. 근데 저는 많이 하면 한 달에 7권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편집 못 보냐? 그거 전혀 아니에요. 저희 오탈자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읽었던 사람도 다 책 좋다고 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죠.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의 함정이거든요, 이게. 이거 일반적으로 이래. 원래 이러는 거야. 근데 거기에 딱 내가 돌을 던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장을 탓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책을 왜 안 읽지? 우리가 좋은 책을 냈는데. 근데요, 좋은 책이라는 건 기본이에요. 식당이 맛있다는 건 강점을 내세울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정말 기본인 거예요, 이거는. 기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책이 안 팔린다고 불평불만 하는 게 아니라, 안 팔리면은 쇼츠나 릴스 찍든가 나가지고 리어카로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어그로라도 끌든가 어떻게든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평균적으로,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라는 얘기를 되게 싫어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다 이어지는 게 네. 사실 민창님은 내 인생에 고여있던 그물에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네. 군인은 이래야 돼, 이런 집안에서 이렇게 돼야 돼를 돌을 던졌던 사람이고 네. 그렇게 계속 이어가니까 지금도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사실 뭐 민창님은 꼭 이 출판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 마인드로 일하면 다른 업종에서도 잘하시겠는데요? 근데 그건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조심스럽긴 합니다.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이 관점을 하겠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컨텐츠가 하나가 안 터졌어.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터질 때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냥. 책이 잘 안 팔렸어. 어떻게든 팔리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길이 없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길을 어떻게든 개척해야죠. 네, 삽으로 파든 손으로 파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민창님은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애티튜드를 계속 많이 알려드리고 엄청 많이 얘기해요. 저희 회사가 출퇴근 시간이 이제 좀 짧은 편이다 보니까 그 시간에 최대 퍼포먼스를 내라 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직해서 오신 분들이 2분 정도 있는데, 그전 회사에서는 야근도 엄청 많았는데 지금 그전 회사에서 하던 일보다 3배 정도의 일을 합니다. 근데 퇴근 시간은 5시간 줄었어요. 10시에 출근해서 10시에 퇴근하던 삶인데 지금 9시에 출근해서 5시 퇴근하는데 하루에 3개, 4개를 해요. 그럼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애티튜드를 각자 삶에 적용시키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겠네요. 무조건 달라지죠. 이거 하나 깨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평균적으로,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 기준에 자기를 맞춰요? 그럼 달라져야죠. 언제쯤 나 이제 예전보다 훨씬 잘 사는구나, 훨씬 부자 됐네 좀 느껴요? 뭐 먹을 때 제일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진짜 버짓을 엄청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오는데? 막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메뉴판만 보지 가격을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먹고 싶으면 더 시키고. 네. 이것저것 못 해봤던 것들도 많이 해보셨죠? 뭐 좋은 것도 사보고 그쵸. 좋은 데도 가보고. 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맞냐면은 이렇게 잘 꾸며진 공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모순적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5년 전에 샀던 차 지금도 타고 다니고, 5년 전에 살던 집 지금 계속 살고 있고, 그냥 원룸 오피스 살고 있고, 명품도 어떤 대표님이 한번 대표님 명품 관심 없다고 하면은 명품이 있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거 제 관심 없는 건데, 없으면은 아닌 것 같아서 정신승리다.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그거 샀는데 별거 없어가지고 그때 사고 한 번도 안 사봤고, 저는 물욕이 크게 없는 사람인 것 같긴 합니다. 대신 성장 욕구가 엄청 큰 사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저를 알아가는 과정인 거죠. 왜냐면은 물욕이 많은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결핍이 또 있으니까 채우는 그렇죠. 거겠죠? 그 결핍을 또 내가 열심히 해서 원동력으로 삼으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냥 이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왜 부자가 되면 또 더 여유로워지면 네. 좋은지. 그 내 인생에 정말 많은 제약들이 없어집니다. 이거 얼마일까?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불편한 사람을 만나는 상황에서도 예전에 돈이 없으면은 아쉬운 대로 나가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그런 것들을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하루를 많이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기 키보드 어디 갔지?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이건 약간 억울합니다. 저 아까 키보드 있었잖아요. 뭐지? 만약에 지금 다시 무일푼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나 다시 일으킬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있으세요? 무조건 할 수 있죠. 일단은 사람들 제안을 안 해요. 제안을. 저희도 좋은 저가들이 많이 있는 이유는 제가 되게 많은 제안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제안을 하면은 제안이 까일 수도 있죠. 까이고 뭐 거절할 수도 있죠. 그게 두려우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뭐 청소업체를 한다고 하면은 청소업체 대표들한테 제안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메일로 보내가지고 저 이런 사람인데 이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이런 거 잘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일 배우고 싶습니다. 꼭 30군데 40군데 메일을 보내봐요. 메일 안 오겠어요. 그렇게 제안을 하는 젊은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네. 실제 대표의 입장에서는 늘 일 잘하는 사람에 대한 욕구는 계속 있네요. 아, 이 사람 괜찮네. 열정 좋다. 아직까지도 열정이 통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안하기 위해서 먼저는 직장인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서 또 이제 부자가 될까요? 그 회사의 모든 시스템을 배워야죠. 단순히 내가 어떤 톱니바퀴의 하나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월급 내가 이 정도 받으니까 이 정도 하겠어.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더 할 거 없습니까? 어떤 제가 가치를 이거 줄 하면 수 될까요? 있을까? 이거 하면 될까요? 왜냐면 처음에 배우는 거 다 어려워요. 근데 어려니까 성장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항상 편하게 살고 싶고 하니까. 뼈 그만 때리시고요. 아파요. 그럼 당연히 급여가 올라가 있겠네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자기 일을 하기 시작한다. 급여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저는 확신하는 게 다른 회사에서 나를 리크루팅 하려고 안달이 날 거예요. 나의 가치는 이미 올라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제안하기를 해도 됩니다. 이 회사에 올려주지 않으면 내가 다른 회사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나 청소업체 이렇게 6개월 했는데 이런 것까지 할 줄 알아. 나 근데 여기서 이 정도 받는데 나 이 정도 받고 싶어. 제안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과정들을 계속 거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몸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줬던 게 다 연결이 되는 게 네. 일단 제안하려면 네. 내가 어떤 모습을 그리는지 좀 생각하고 상상해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클지.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할 수 있는 곳에 제안을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성장하면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대로 계속 길이 펼쳐지겠네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진짜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단순히 남들이 돈이 많으면 좋다라고 하니까 난 돈이 많아지고 싶어, 부자가 되고 싶어는 내 생각이 아니라 타인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느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런 계기가 있겠죠? 어머니가 청소 일을 하시는데 엄마 일하는데 볼래? 소파도 없고 그냥 이런 의자 하나 있는 거예요. 왈칵 눈물이 나잖아요. 그때 느끼는 거죠. 나는 가난을 내 대에서 끊어내겠다. 부자가 되어야겠다. 그거는 내가 어떻게 보면 그 마음 속에서 나온 원대한 어떻게 보면 그 끌어오르는 단전에서 끌어오르는 목표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어야 되는데 단순히 남들이 봤을 때 이거 좋대, 이거 해봐, 저거 해봐. 근데 그게 타인의 목표인 순간은 그거 이루더라도 사실 저는 그게 크게 성장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그런 걸 주입하잖아요. 좋은 대학 가야 잘 살게 된다. 책 많이 읽어. 그래야 좋은 사람 된다. 저는 어릴 때 책 안 읽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내가 읽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 마음 속에서 나온 목표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목표를 어떻게 찾냐? 그건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요. 모른다면은 되게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서 그걸 찾아야 돼요. 책으로 찾든 사람으로 찾든 뭐 경험으로 찾든 다양한 걸로 찾아야지 그걸 누가 떠먹여주길 바라는 거는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그 방향키 자체를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인생은 확신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면은 그렇게 살게 돼요. 진짜로. 방법을 찾게 되고 이유를 찾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그 목표는 되게 원대하고 내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럼 10배, 100배 압축해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10배 더 빨리 할 수 있을까? 100배 더 빨리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을까? 안 돼요. 10배, 100배.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살아보시면은 전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 걸 확신합니다. 나는 자기 확신으로 부자가 됐다.